자, 면역학, 후 비면역학의 주 조직적인 적합 복합체와 항원 제시. 제1형, 2형의 유전자, 세포, 비세포 모두 항원을 인지하기 위해 표면 분자를 사용하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한다. 분리된 항원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항체 또는 비수용체와 달리 T세포 수용체는 오직 다른 세포의 표면에 먼저 위치해 있는 항원 조각을 인지한다. 이러한 항원 조각 또는 항원 펩티드는 MHC 분자라고 불리는 세포 표면 단백질의 결합 호흡 내에 위치한다. 핵심 용어는 유전자, 항원, 고정, 복합체, 공동 우성, 항원 전달, 불변사슬 교차 제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개요. 제1형, 제2형 MHC 분자의 구조 기능. 제1형 MHC 분자는 큰 당단백질, 무거운 사슬과 작은 단백질, 가벼운 사슬로 구성된다. 무거운 사슬, 가벼운 사슬, 이렇게 제1형, 2형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복잡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MHC 분자는 약 8에서 10개 아미노산의 펩티드를 수용하는 고유한 결합 포켓을 가진 큰 막당 단백인 알파 사슬에 훨씬 작은 베타 사슬인 베타 마이크로글로불린이 비공유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렇게 당단백 제1형, 제2형 MHC 분자는 펩티드 결합 부위의 다형성을 나타낸다. 주 조직적인 복합체 항원, 이렇게 펩티드 돔에 튀어나온 MHC, 제2형 MHC 펩티드 작용. 핵심 개념은 제1형 및 제2형 MHC 분자는 많은 대립 유전자형으로 존재하고 준무차별적 펩티드 결합을 나타내어 광범위한 펩티드 리간드와 안정된 비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제1형 MHC 결합 포켓은 더 작고 말단이 더 닫혀 있으며 결합된 펩티드에서 일부 아미노산 고정 잔기가 선호되나 제2형 포켓에서는 더 긴 펩티드를 수용하고 덜 제한된 아미노산 서열 선호를 나타낸다. MHC 유전자의 구성과 유전. 자, 마우스와 사람의 MHC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고전적인 MHC 유전자 핵심 개념은 고전적인 제1형 MHC, 제3형 MHC 영역은 MHC 유전자 자리 내에서 제1형과 2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의 동일 일배형을 가지는 유전체, 목에 항원 수용체와 주 조직적 복합체. MHC 대립 유전자의 다형성 잔기는 펩티드 결합 포켓 내에 몰려 있어 면역계에 전달되는 항원 단편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여러 질병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 MHC 대립 유전자와 질병 감수성. 대립 유전자는 일반 인구보다 특정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정 MHC 대립 유전자와 연관된 질병에는 자가 면역 질환, 특정 바이러스 질환, 보체 체계의 장애, 신경성 질환과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다.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특정 HLA 대립 유전자 발현의 빈도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일반 인구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비교하면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핵심 대부분의 경우 제1형 분자는 처리 내인성 항원을 제2 이렇게 MHC 분자는 내인성 및 외인성 항원 모두를 전달한다. 제1형 MHC 발현은 몸 전체에서 발견된다. 제2형 MHC 분자의 발현은 1차적으로 APC에 제한이 된다. 뭐 이렇게 MHC 발현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적인 조절인자, 세포 내 침입자 또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내부 또는 외부 유발인자의 존재는 MHC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유도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간섭, 특정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에서 제1형 MHC 발현을 방해하여 세포의 인지를 피할 수가 있다. 핵심 개념은 대부분의 세포가 항상 제1형 MHC를 발현하고 선택된 세포만 제2형을 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단백질의 발현 소조는 바이러스 감염 및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체계에서 제2형 발현 증가와 같은 국소적인 영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MHC가 없다면 암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MHC 테즈메니아 데블 왼쪽에서 비감염, 오른쪽은 DFTD에 감염된 쥐다.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눈이고 뭐고 몸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 질병을 조절하는 MHC 분자의 힘에 대한 최근의 흥미로운 예는 호주 작은 섬 테즈메니아에서 자연에 대해 실험한 결과다.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테즈메니아 데블 개체수가 일부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95%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이 종은 멸종 위기로 격상되었고 원인은 얼굴과 입의 종양, 대부분 종양이 출현한 지 6개월 이내에 사망하고 더 곤혹스러운 것은 데블 안면 종양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원인 병원체가 없는 전염성 암의 일종이라는 관측이다. 테즈메니아 데블은 육식동물로서 작은 개만한 크기로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 이빨은 단지 먹는 것 이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데블들은 먹이를 먹거나 짝짓기 방어를 하는 도중에 다른 데블들에게 의해 물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암은 20년 전에 암컷 데블에게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암컷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암컷의 암세포는 물고 무는 행동을 하는 동안에 데블에서 데블로 옮겨 살아간다. 모든 DFTD 암은 동일한 원래의 데블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유전자형 분석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MHC 분자를 특징 짓는 데 도움을 준 초기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전달된 암세포는 다른 MHC 단백질 존재에 근거하여 거부되어야 한다. 동종 이형 인식.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암세포가 20년 이상 동안 한 데블에서 다른 데블로 전달되도록 했는가? 초기 가설은 테즈메니아 데블 개체군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클론처럼 MHC 다양성이 낮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치타의 예와 달리 데블들 간의 MHC 다양성은 낮기는 하지만 이러한 낮은 다양성은 수천 년 동안 있었다. 또한 치타와 달리 이식 실험은 동물들 사이에 이식한 피부가 빠르게 거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무작위 교배 집단에서 예상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병이 있는 데블들에게 면역 저하의 증거는 없었다. 결국 숙주들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지만 암세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수의 독립적인로 불리는 종양의 세포는 모두 표면 제1형 MHC 발현이 결여되어 CD8 플러스 T세포에 의한 파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 이상한 이런 모습이 됐네요. 최근에 백신이 DFTD로부터 테즈메니아 데블을 보호하기 위한 성공 가능성의 조짐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 자연 실험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해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백신 접종 없는 야생 태즈메니아 대보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전염성 암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몇몇 운 좋은 대불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의 진화 때문일 수도 있다. 싸움과 무는 것이 인기를 잃고 있는 것 같고 덜 악마 같은 대불이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기하네요. MHC 대립 유전자는 면역 반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립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 조각이 전달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MHC 일배체형은 면역 반응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HC 라는 것이 고전적인 실험 고찰. 자, 제1형 MHC에 대한 제한적이다. 1996년 면역학적 이해를 높인 이 중대한 사건은 외부 항원에 대한 T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모델에 대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자기 변형 가설은 바이러스 같은 외부 입자와 결합하는 조직 적합성 분자가 자기 단백질의 변형된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개념. 단백질 항원은 반응하는 T세포의 항원 특이적 수용체에 의해 인지되기 위해 펩티드 조각으로 가공되어 숙주세포의 표면에 자기 MHC 분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한다. 구분되는 항원 처리 공정 및 전달 경로에 대한 증거. 면역계는 세포 내 및 세포의 외의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사용한다. 제1형 전달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세포 내의 합성을 필요로 한다. 고정 항원, 고정 항펩티드, 내인성 경로. 이 연구는 외인성과 내인성 항원 처리 사이의 구분을 나타낸다. 핵심 개념. 항원의 출처, 세포 내 운반 및 MHC 결합이 다른 두 개의 구분된 항원 처리와 전달 경로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 유래 항원은 제1형 MHC 분자를 통해 항원 처리와 전달의 내인성 경로. 전형적인 진핵세포의 세포질은 매우 역동적인 것이다. 단백질의 발현 수준은 부분적으로 합성 및 분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신중하게 조정된다. 단백질의 반감기는 수분에서 수일을 경우에 따라서 더 길 수도 있음까지 다양하다. 핵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같은 일부 단백질은 반감기가 길고 전사인자, 사이클린 및 주요 대사 효소와 같은 다른 단백질은 대개 반감기가 매우 짧다. 변성되거나 잘못 접히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단백질도 빠르게 분해된다. 특히 조기 번역 종료, 단백질 잘못된 접힘 또는 다중아 단위 단백질 조합의 결핍으로부터 유래된 결함 리보솜 산물은 세포질에서 단백질 산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단백질 결함이 있는 단백질의 지속적인 순환의 결과 세포에는 단백질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 단편의 일정한 풀이 존재한다. 많은 것은 그들의 구성 아미노산으로 환원되고 재활용되지만 일부는 펩티드로 세포질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세포는 이 펩티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1형 MHC 분자와 결합하여 원행질 막에 전달하면 면역기의 세포는 이 펩티드를 인지하여 숙주세포 내부에 있는 외래 단백질을 감시한다. 펩티드는 단백질 분해 효소 복합체인 프로테아좀에 의해 생성된다. 핵심 개념. 모든 세포가 제1형 MHC 분자를 위한 세포질 단백질의 처리와 전달에 관여하는 프로테아좀을 지속적으로 가지지만 감염된 세포 또는 활성화된 APC는 제1형 MHC 전달에 대한 최적화된 펩티드 단편을 생성하는 면역 프로테아좀을 일시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 펩티드는 세포질에서 거친 세포질망으로 운반이 된다. ATP
펩티드 핵심. 불변사슬은 후기 엔도솜에서 고전적인 이형 분자 펩티드, 비통상적인 항원 처리 및 전달, 단백질 항원의 공정 처리 및 전달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성 펩티드는 제1형 MHC, 외인성 펩티드는 제2형 MHC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수지상 세포는 제1형 MHC 분자를 통해 외인성 항원을 교차 제시할 수 있다. 별도의 항원 제시 경로가 내인성과 외인성 항원에 사용이 된다. 연구가 복잡한 이 연구를 참 대단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면역에 대한 공부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게 다 알 필요가 없고 자연천연을 믿고 그대로 자연천연으로 될 수 있으면 인공적인 어떤 칼이나 수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면역을 키운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T세포 발달, T셀 디벨롭먼트. 8번째, 줄기 조합, 조혈 줄기세포. 생물체는 놀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병원체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병원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낸다. 체내에 순환하는 수백만 개의 T세포와 B세포는 각각 고유하고 독특한 항원 수용체를 발현한다. T세포는 흉곽에 위치한 가슴샘에서 성숙될 때 DNA 재배열을 통하여 이러한 항원 수용체를 생성하는데, 가슴샘은 골수에서 생성된 정구세포가 성숙 T세포로 성숙되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다. 가슴샘으로 들어가는 세포는 아직 세포로의 개통 결정된 것이 아니며 항원 특이적인 수용체를 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슴샘을 떠날 때는 정성적으로 성숙한 T세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면역 관용 및 자기 MHC 제한에 고유하고 특정한 T세포 수용체를 발현하게 된다. 어떻게 인체는 자기 제한적이면서도 자기 관용적인 다양한 T세포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면역학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실험에 대한 영감과 필요성을 고취시켰다. 비록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혁신적인 성과를 얻어왔으며 지금은 미성숙 T세포 또는 가슴샘 세포의 유모 역할을 하여 기능적이며 안전하고 유용한 T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가슴샘에 주목할 만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 가슴샘 세포, T세포. 가슴샘에서 T세포의 발달. T세포 정구세포는 혈류를 통하여 골수에서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성숙한 T세포로 발달되며 말초로 분산된다. 그곳에서 T세포는 항원의 유도로 활성화되고 작동세포로 분화된다. 가슴샘 면역으로 초기 가슴샘 세포의 발달은 T세포 발달은 흉곽 내 1차 림프기관인 가슴샘에서 일어난다. 비록 사춘기 이후에 가슴샘은 퇴화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적은 수의 T세포를 생산하지만 가슴샘 세포는 일생에 걸쳐서 계속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혈액을 거쳐서 소수의 미성숙 세포가 가슴샘에서 다 다르면 T세포 발달이 시작이 된다. 도착한 정구세포는 정식 분화하고 95%까지 그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선택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미감각 세포 집단이 형성된다. 가슴샘 세포는 4개의 이중 음성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
가슴샘 핵심 개념은 미결정 백혈구 전구 세포는 골수에서 가슴샘으로 들어가며 또 리간드 상호작용이 T세포로의 개통 결정에 필요하다. 미성숙 T세포는 가슴샘 세포라고 불리며 보조 수용체계인 CD4와 CD의 발현 여부에 따라 대략적으로 결정된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친다. 가장 초기의 가슴샘 세포는 CD4와 8을 모두 발현하지 않으며 피질 수질 경계 부위에 가슴샘으로 진입한다. 이들은 가슴샘 피질에서 좀 더 성숙한 후 가슴샘 수질에서 성숙 과정을 완료하고 피질 수질 경계 부위를 통하여 성숙한 세포로서 빠져나간다. T세포 발달을 통한 TCR 발현과 기능의 변화는 이렇게 뒤엔 가슴샘 세포는 베타 선택을 거쳐서 정식과 분화가 일어난다. 정식과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 가슴샘 세포는 가슴샘에서 MHC 제한을 학습한다. 마우스 가슴샘 세포의 양성 및 음성 선택. 무시에 의한 사멸. 음성 선택. 가슴샘에서 선택 과정은 수질과 피질의 기질 세포뿐 아니라 소지상 세포, 큰 포식 세포와 DP 그리고 SP 가슴샘 세포들 간의 다발적인 상호작용이 관여한다. 선택 과정을 통해서 성숙 T세포 집단은 자기 MHC 제한이나 자기 관용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TCR 알파 베타를 발현하는 DP 가슴샘 세포들은 피질 가슴샘 상피 세포와 피질 수지상 세포 및 큰 포식 세포에서 발현되는 MHC 펩티드 복합체를 탐색한다. 핵심 개념. 이중양성 가슴샘 세포는 가슴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A세포군으로 성숙한 알파벳의 TCR을 발현하는 최초의 세포이다. 세포는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을 거친다. 가슴샘에서 가슴샘 세포는 피질 및 수질 가슴샘 상시 세포, 수지상 세포 및 심지어 B세포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세포 유형의 표면과 접촉한다. 이 세포들의 대부분은 표면의 높은 수준으로 MHC 클래스 1 및 2 분자를 발현한다. 이런 자기 MHC 분자는 정상적인 세포 대사 과정에서 분해되는 세포 내 및 또는 세포 외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자기 펩티드를 제시한다. 선택의 친화성 모델은 가슴샘 세포 발달에서 양성 및 음성 선택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비록 이 모델의 몇몇 관점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핵심 원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가슴샘 선택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핵심 개념. 이중양성 가슴샘 세포는 가슴샘 기질 세포에 의해서 발현되는 대부분 가슴샘 세포는 MHC 펩티드의 충분한 친화력을 가지고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비록 선택에 대한 친화력 모델이 음성 및 양성 선택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선택 과정을 이해하는 유용한 시작점이 되고 있다. 최초의 TCR 형질 전환 마우스에서 얻은 가슴샘 선택에 대한 통찰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대다수 음성 선택 자기 관용을 보장한다. 조직 특이성 항원에 반응하는 가슴샘 세포는 어떻게 제거될까? 제1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T세포는 어떻게 음성 선택을 피하는가? 우리는 자기 면역 질환과 임상 진행에 따른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면역 관용을 유발하는 기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면역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명확한 점은 자가 면역 질환의 1차적인 원인은 자가 반응세포, B세포, T세포 또 양쪽 모두가 음성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다. 의외로 제1형 당뇨병, 다발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를 포함한 특성이 잘 알려진 질환에서조차도 회피 후 이유, 회피자의 특이성, 표현형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 제1형 당뇨병이 현저하게 민감한 무비만성 당뇨 마우스의 연구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자가 반응 T세포에 대해서 밝혀졌고 중추 면역 관용을 회피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유를 밝혀냈다. 중추 면역 관용의 다른 기전 슈퍼항원 핵심 수질 가슴샘 상피 세포는 조직 특이적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전사인자 AIRE를 발현한다. 선택의 역설. 왜 양성 선택된 모든 세포를 제거하지 않는가?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의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역설의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에 양성 선택이 자기 MHC 분자와 반응성을 갖는 가슴샘 세포를 살리고 음성 선택이 자기 MHC 반응성 가슴 세포를 제거한다면 어떤 T세포가 이 선택을 피해서 성숙한 세포가 될 수 있을까? 이들 두 가지 MHC 의존적인 과정으로부터 MHC 제한적인 T세포의 전체 레퍼토리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이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가슴샘 제거, 가슴샘. 가슴샘 핵심. 가슴샘 세포 선택의 친화도 모델은 가슴샘 선택 역설에 대한 하나의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 가슴샘 면역에 대한 가슴샘의 핵심 전사인자 가슴샘으로부터 대장과 최종 성숙 세포. 성숙한 가슴샘 세포는 생존율을 높이고 자기 관용을 유지하는 그 밖의 다른 기전은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절한다. 면역 반응을 높은 친화성의 TCR 상호작용을 경험한 일부 가슴샘 세포는 음성 선택에 의하여 죽지 않고 중추 면역 관용의 작동 기전이 발달 중인 T세포 레퍼토리에서 모든 자가 반응성 T세포를 제거하지 않는다. 말초에서 T세포 관용을 시행하는 작동 기전은 중요한 대체 기능을 제공한다. 조절 T세포는 말초 T세포 면역 관용에 기여하며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 자극 상호작용에 대한 엄격한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보조 자극은 전문 APC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그 활성은 엄격히 조절된다. 성숙 T세포는 자가 항원에는 면역 관용을 가지지만 자기 MHC에는 제한적인 다양한 TCR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가슴샘에서 진화의 자연 선택 과정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이룬다. 발달 중인 T세포는 골수에서부터 가슴샘으로 이동한 다분화능을 가진 CD4, CD8 전구세포로부터 발생되고 가슴샘에서는 NOTCH 신호가 이들 전구세포를 T세포 계통으로 발달되도록 결정한다. 미성숙 가슴샘 세포는 증식하여 CD4와 CD8 발현을 증가시켜서 무작위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를 거쳐 각기 다른 독특한 TCR을 나타내는 거대하고 다양한 DP 가슴샘 세포 집단이 된다.